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8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 무대에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 최근 북한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하느냐, 북한의 의도를 미국에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또한 무슨 이유인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아무런 사전 논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그리고 김계관, 이성권 이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아주 모욕적인 은사를 남한 정부,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하고, 김계관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은 특히 비핵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와 김계관의 이야기와 그리고 김정은의 이야기와 노동당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이야기 다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하고 싶다,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증까지 썼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계관 이야기대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한 다음에 우리가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분명하게 달았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욕타임스는 평양과 와싱턴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입니다. 일본에 있는 경제 전문지인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신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 도보다리 산책에서 문재인 속였다, 이런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산책을 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외교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죠. 공식 대화는 다 녹음이 되니까, 또 다 기록이 되니까 아주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만 딱 만나버리면은 배석자가 없고 기록도 안 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속이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속이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에는 김정은이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다. 비공식 회담은 둘만의 장소에서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상대가 본심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다. 한쪽이 거짓말을 해 상대를 속이는 것도 용이해진다. 단 둘이 만나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김정은이가 그런 걸 잘 이용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과 유럽의 정보 당국자들은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에게는 필요에 따라 본심을 말했겠지만은 문 대통령에게는 속임수 공적을 폈을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은 좀 어려운 상대니까 거짓말 했다고는 혼나니까 만만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속임수 공작을 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국무부도 문 대통령이 전달한 김정은의 발언이 거의 진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2차례 북한에 보내서 직접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혼 게이자에는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전개를 보면은
한국 측이 북한의 외교 공작에 이용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해를 보였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번에 이를 비난하면서 남북고위급 회담을 깼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핵화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걸로 봐서 한국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공작에 심리공작 등등에 이게 속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니혼계좌에는 아주 의미 있는 요약을 했네요. 북한은 한국을 잘 조종해가지고 미국이 정상회담 개최 추진을 중단하기가 어렵게 만든 다음에 엄격한 요구를 들이대가지고 양보를 쟁취하려 하고 있다. 문 대통령식 중재 외교와 비공식 1대1 회담의 위험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조셉 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셉 윤이라는 분은 가장 최근에까지 국무부에서 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도 오래 근무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세의 가장 밝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이 조셉 윤 씨는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북 회담을 위한 양국의 물밑 작업이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믿고 싶어 하지만은 실제 실무 협의가 상당히 더딜 가능성이 크다. 화려한 마술쇼 뒤에 실제로는 특별한 게 없듯이 미북 회담도 준비가 아주 부족해 보인다. 대각간이 너무 섣불리 회담에 합의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중개자인 한국이 미북을 만나게 하기 위해 메시지를 약간 과장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중개자인 한국이 미북을 만나게 하기 위해 메시지를 약간 과장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즉 지난 3월 정의용 특사가 북한을 갔다가 돌아와서 한국인들에게 김정은이가 직접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5월 중에 김정은 만나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정의용 특사가 하도록 했어요. 그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서둘러 회담을 받은 이유는 정의용 특사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만나겠다고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정의용 특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한 것 같아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런데 그 뒤에 사태 전개를 보니까 북한이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고 그 조건은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또는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또 북한은 그 사이에 4월 20일에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서 핵 보유국임을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정의용 특사 말만 믿고 덥석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해놓았는데 나중에 드러나는 사실은 그게 아닌 게 되고 북한과 접촉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전혀 다른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막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담을 깨는 쪽이 부담이 생기니까 회담은 이루어지더라도 애매모호한 합의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천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회담을 안 할 것처럼 이렇게 공갈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깨든지 아니면 김정은으로 하여금 회담을 깨도록 유도하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냐. 특히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셉 윤 씨가 중개자인 한국이 미북을 만나게 하기 위해 메시지를 약간 과장한 것 같아. 이거 외교관이 표현해서 그렇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외교관은 워낙 말을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는 그 자리가 아주 사늘하거나 어색하거나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짐을 주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해달라는 그런 압박을 넣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육자회담도 깨버리고 더구나 정의용 특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게 김정은이가 한미 군사훈련은 양해한다 해놓고 이번에는 한미 군사훈련 그것도 이미 예정되고 연례적으로 하는 군사회담 그것도 한 시작된 지가 일주일이 넘은 그 군사회담을 트집 잡아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깬 것으로 봐가지고 정의용 특사가 전달한 이야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워싱턴에서 이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흐르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자 역할이 가능한 사람이냐.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 당사자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려는 우방국가입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와 경호원 사이를 중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중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살인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살인범과 형사 사이에 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중재는 제3자가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결할 때는 대한민국은 의무적으로 동맹국의 의무로서 미국 편에 들어야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안 되고 법리적으로 안 되고 하나의 국가의 상식이죠. 상식. 그런데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데서부터 삐끄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중재자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이 문재인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이죠. 가치관. 그 가치관은 뭐냐?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편드는 미국에 반대해온 과거의 운동권적 체질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거나 아니면 비판 의식이 없고 대한민국 주류 세력에 대해서는 정오심이 가득하고 그 대한민국을 도와준 미국에 대해서도 적대감이 가득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꽉 잡아야 할 이 순간에 그 손을 잡기 싫은 거죠. 오히려 북한과 손을 잡고 싶은 거죠. 그 가치관이 명령하는 데 따라간다면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상한 존재가 되니까 형식적으로나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래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이 집권 세력으로서는 그나마 노력하는 것이 될 겁니다. 노력하는 것.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서는 맞아요.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은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니까 또 국제적 상황에서는
행동의 제약이 따르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어긋나기. 상황과 맞지 않는,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잠시는 쇼로서, 선전선동으로서 또 우호적인 언론의 왜곡, 조작을 통해서 덮을 수가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 오래 가지 않느냐?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선전선동이 계속 먹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오래 후다닥 회담을 해버렸다면 아마 김정은 페이스로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정보를 서로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말 믿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북한의 비핵화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개자의 역할을 버리고 미국 한미일 동맹에 서야 합니다. 한미일 동맹에 서면 모든 것이 클리어돼야 돼요. 모든 것이 간단 명료해지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이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김정은 편, 북한 편도 아닙니다. 북한 주민은 김정은을 싫어하죠. 김정은에 반대해야 될 사람이죠. 북한 편이 아니라 김정은 편을 들면 안 된다,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을 들면 한민족 전체로부터 적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는 김정은 대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미국을 중재 붙이려고 한다? 중재하고 하려고 한다는 그것은 벌써 한민족, 7천만 한민족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은 집단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에서 그게 중립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중립이 가능합니까? 한민족의 적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 상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을, 그것도 민주국가를, 굉장한 국력을 갖춘 나라를, 문명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직 깡패보다도 못한 도덕관을 갖고 있는 김정은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고 연일당하고 있느냐? 자존심이 상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든지 아니면은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주사파도 화를 내야 됩니다. 주사파 그걸 떠나서 한 국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